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도 많은 뉴스 있었는데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가 핵 독트린을 바꿨습니다. 상대국에 핵이 없더라도 핵 갖고 있는 나라한테 지원받았다, 자기가 때릴 수 있다. 푸틴의 성격이라면 또 한다면 한다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막판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이 스타링크 관련해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 관련해서 6번째 실험이 있었는데요. 자, 속보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 지금 네. 어떤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발사는 성공적으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발사체가 다시 재추진체가 다시 재활용하면서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잡는 과정에서 그거를 실패했다는 소식이 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젓가락팔이 맞습니다. 로켓을 네. 잡는 거는 이제 네, 실패했고 그 외에 발사는 발사는 성공적으로 했고. 했습니다. 아, 트럼프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잠깐 있었잖아요. 했어요. 네, 트럼프랑 맞습니다. 머스크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지금 테슬라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뭐 충격은 뭐 제한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에 스타쉽 자체가 거의 1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정말 큰 어떤 로켓 네. 그 발사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시 한번 그 재활용하는 그 발사체가 다시 한번 잡는 과정에서의 약간 실패인 거지 어떤 발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뭐 우주 항공 쪽에 관련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래서요. 이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큰 흐름 이제 우주 항공 섹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빠르면 내년에 또 이제 스페이스 X 또 IPO도 추진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많이 나오고 상황이다 있어요.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어떤 이제 미래 또 그리고 이제 비전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완전히 지금 일론 머스크 띄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는 뉴욕에서 열린 그 UFC 경기를 같이 보러 같이 가고 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그 발사장에 직접 맞습니다. 또 같이 손잡고 가고 네. 지금 스페이스X가 시장 가치가 대략 한 35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더라고요. IPO 하면. 네, 지금 당선 이후에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도 수십조 원이 지금 늘었겠죠. 상향 조정이 좀 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한 3천억 정도 선거하는데 돈 쓰고 굉장히 좀 효율적인 투자를 했다.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트럼프 집권 2기의 황태자로서 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뭐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좀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고 뭐 저 역시도 김종민 매니저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혜주로 많이 이제 올랐죠. 부각이 많이 예, 됐었는데 예, 예. 사실 뭐 우주선 발사는 이제 성공했잖아요. 사실 했으니까. 발사는 네. 성공을 했고 이 젓가락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켓이 한번 발사하는데 비용이 최대 한 3천억 원 이상 네. 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회수를 하면 이걸 한 수십억대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회수하는데 이제 젓가락이 로켓을 다시 잡는 데는 조금 실패를 한 것 네. 같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신을 제가 보면은 그 이름이 메가질라라고 하는데요. 메가질라라는 그 로봇팔 장비가 발사는 성공했고 밑에 추진체를 딱 잡아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네. 그것은 일단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자들이 트럼프의 반응을 취재하려고 하는데 현재 스타쉽 발사 과정을 보았던 트럼프의 반응은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 뉴스 자꾸만 전해드리는 게 지금 우주항공주에 또 네. 굉장히 많이 개인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꼭 누굴 보여주려고 그러면 꼭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뭐 게임이나 어떤 뭐 확실한 어떤 이제 뭐 개발을 하거나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던 평상시에는 잘 되다가도 누굴 꼭 보여주려고 시연을 하면은 하면 안 꼭, 돼요. 시연을 그렇죠. 하면 안 되는 태권도 경우. 같은 것도 할 때 떨리죠. 그래서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잘 하다가 네. 이번에 발사는 성공했지만 다시 한번 재추진체를 이제 다시 한번 잡는 과정에서 약간 네. 실패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주가 발사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금방 다시 한번 개선해가지고 다음 발사에서는 성공적으로 다시 한번 잡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장 초반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네. 모르겠지만 그러나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흐름이라든가 그렇죠?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는 큰 아직까지는 흠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투자 전략에도 이렇게 생각을 네. 해도 될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직접 갔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우주선 발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뭐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땐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일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영민 매니저. 네. 이런 상황에서 일발 종목은 물론 지금 여기가 이 추진체를 못 받을지는 몰랐습니다만 그죠? 네, 맞습니다. 젓가락 팔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을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좀 변수일 것 같긴 해요.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예. 어쨌든 최근에 워낙 좀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요? 뭔가 네. 이제 조금 또 이런 정말 사소한 노이즈 때문에도 균열이 좀 네.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장의 이제 변화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은 조금 쉬고 오히려 이제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아마존, 뭐 넷플릭스 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 오늘 또 월마트가 실적 발표했는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월마트도 우리나라 유통주들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진짜 50일 신저가 위치해 네. 있는데 지금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를 매일같이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까지 떨어졌고 네. 달러도 이제 3일 연속으로 이제 약세를 좀 떨어지고요. 보였다. 뭐 네.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로봇 업종 한번 더. 어저께 예. 이제 SPG 말씀드렸고 예. 오늘은 후속주로 큐렉소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크렉소요. 하겠습니다. 예. 뭐 이 기업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고 진짜 좀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조금 더 심해진 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반도체도 지금 수개월째 좀 조정받고 재미없는 네. 흐름이고 2차 전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까지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크고 우리가 네.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업종들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1년 내내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기업들이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틀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도 가만히 보면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중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서서히 이제 조금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 내년에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로봇 기업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제는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유진 로봇 같은 이런 이제 또 이송 로봇 만드는 기업들도 주가가 좀 급등했었고 그리고 또 LG 그룹 쪽에 로봇 만드는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도 로보티즈가 어제는 거의 어제 뉴스 스타였죠. 나오면서 네. 또 로보티즈가 또 급등을 어제. 했단 네, 말이에요. 좋았어요. 이렇게 네. 주저앉아 있던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좀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큐렉소 같은 이런 기업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인공관절 이제 무릎 수술을 하는 기업이에요.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는 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이건 이제 무릎 이제 인공관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이제 깎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이 인공관절을 보통 이제 외과의들이 수술을 집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로봇이 도입돼 가지고 로봇이 굉장히 좀 정밀하게 수술을 좀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무릎을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인공관절 삽입하는 것까지 로봇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 이제 집도인은 그 옆에서 로봇이 잘하고 있나 이것만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로봇 수술 특히 무릎 인공관절이나 척추 수술을 할 때는 로봇이 굉장히 이제 좀 섬세하게 사람이 물론 섬세하게 수술을 잘 하지만 그것보다도 몇십 배는 훨씬 더 섬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그 수술의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현저한 발전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렉소는 의료 로봇 사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1위의 무릎 임플란트 업체 이제 짐머 바이오메트라고 하는 기업하고 인공관절 유통 사업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 비중은 인공관절 이제 요거 유통하는 것보다는 수술용 로봇을 이제 유통하는 쪽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큐렉소는 의료용 로봇 사업 부분을 좀 특이한 게 이게 현대중공업이 예전에 뭐 수술 로봇 사업부가 있었나 봐요. 그랬어요? 현대중공업의 수술 로봇 사업부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큐렉소가 본격적으로 의료용 수술 로봇을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대표적인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비스 조인트, 요게 말씀드렸던 무릎 인공관절 인공관절, 수술 네, 로봇이고 큐비스 스파인, 요게 이제 척추 수술 로봇, 그리고 이제 큐비스 모닝워크가 재활 로봇, 요렇게 이제 3개 정도의 이제 라인업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 2023년 말, 작년 말을 기준으로 조인트가 한 70세대 정도, 스파인이 한 3대, 그리고 이제 모닝위키가 3대 정도, 로봇에서 나오는 매출만 총 한 340억 원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고 이게 2020년 이후에 매년 거의 이제 100억 이상씩 매출액이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의 이제 성장세는 뚜렷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찍히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이렇게 로봇 매출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연초에 지금 19,770원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5,900원, 6,000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느냐? 이게 결국은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출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실적을 이제 조금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외형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 제가 또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실제로 지금 큐렉소가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세 개 부문의 로봇들이 판매량이 202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대에는 다 합쳐서 한 10대 정도 되던 게 네. 21년, 22년, 2023년까지 보시면 100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넘어갔잖아요. 네. 상당히 빠르게 이제 외형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시장, 특히 2020년 이후에 인도에 수술용 로봇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누적으로 지금 100대 이상 공급을 했거든요. 큐비스 조인트를 이제 인도 기업에 100대 이상 공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네트워크망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장사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한 두세 곳 정도의 이제 대리점을 다시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 시장에서는 대리점마다 이제 인도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업망 만들고 승인 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지만 인도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최근에는 인도 기업하고 뭐 일본 기업하고도 계약을 좀 해가지고 일본 수출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예.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 가야죠. 최근에 의료용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승인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어제도 이제 뷰노가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는 네네. 뉴스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또 미국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큐렉소도 인도,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외형은 좀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좀 적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외형이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영업망이 다 구축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아주 빠르게 호전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 분명히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제 뭐 실적보다는 오히려 로봇 판매량이 외형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데 방점을 좀 두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풍문이긴 하지만 큐렉소가 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또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의료용 로봇 사업에 이제 진출을 가야죠. 해가지고 네. 이쪽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큐렉소가 파트너사로서 뭐 투자를 조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풍문이 좀 있었어요.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없고 그런 풍문이 좀 있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뭐 주가는 뭐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지금 중장기 파동을 보시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점에 와 있는데요. 네, 예. 가격적으로는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위치까지 다 빠졌다. 다만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AI 의료기기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의료기기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기업으로 큐렉소를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근처 이제 7,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은 큐렉소라는 기업이고요. 어제 했던 이제 뷰노, 네. 루닛이었죠. 네,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에다가 AI를 결합한 그렇죠. 거고요. 오늘의 큐렉소는 의료에다가 로봇을 로봇을 붙인 이제 거죠. 결합한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 수술할 때 컴퓨터 수술 받았어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로봇 수술 받았어 맞습니다. 이제 말이 바뀔 네. 것 같습니다. 벌써 100대 이상의 의료 로봇도 확보해서 매출도 찍히고는 있지만 인도도 나아가고 뭐 이렇게 진출하고 투자하면서 아직까지 적자는 지속하고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네. AI 로봇으로 의료 쪽에서의 의료 로봇들 뭐 큐렉소 주목해 보시라 일발로 잡아봤고요. 의료 로봇이거든요, 준호 매니저. 네. 일단 뭐 김영민 매니저님이 큐렉소로 이제 무릎 인공관절 이제 수술 로봇 기업을 소개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고는 이제 바로 못 걸으니까 재활 로봇이 재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행 재활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를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과 LG의 이제 간택받은 기업이다. 실제로 6%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고요. 또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트너사다 보니까 일단 이전에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보픽 관련해서 지금 이제 프로모터 모집 공고, 채용 공고가 떴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도 사실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기업이 엔젤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어떤 로봇 관련된 어떤 청사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보핏에 대한 출시일이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했을 때 엔젤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행 제한 로봇 관련해서 엔젤 지금 그 메디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엔젤 기어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행 보조를 돕는 이제 엔젤 수트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웨어러블 로봇 쪽에서는 기술력이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 LG와 삼성의 간택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 확대에 있어서도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엔젤 로보틱스를 붙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LG도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삼성도 약간 지분이 있죠? 파트너사. 파트너사. 네, LG가 지분 갖고 있고 삼성가 파트너사.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삼성에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지만 엔젤 로보틱스는 약간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 웨어러블 맞습니다. 쪽이기 때문에 결은 다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뷰 쪽에 로보티즈가 있거든요. 네.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로보티즈를 아예 말 나온 김에 좀 해버리죠. 로보티즈도 LG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어제 약간 소문 뭐 이야기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시고 맞습니다. 로보티즈 투자 전략까지 보실까요? 사실 이제 LG가 예전부터 사실 국내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는 로봇 쪽에 이제 굉장히 사활을 먼저 걸었던 진심이었나요? 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로보스타는 최대 주주고요. 로보티즈는 2대 주주고 네.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2대 주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웨어러블 로보틱스도 웨어러블 로봇도 가장 먼저 공개했던 기업이 또 이제 LG 전자다 보니까 앞으로 뭐 엔젤 로보틱스와 또 로보티즈와의 어떤 협업도 계속 기대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뭐 물류 배송 로봇 또 그리고 실내 배송 로봇과 또 그리고 또 이제 실외 배송 로봇인 직개미와 일개미가 가장 주력 제품인데 사실 매출의 대부분은 액추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감속기와 또 그리고 이제 모터, 이제 제어기를 결합한 일체형 어떤 이제 그 구동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보티즈는 이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일단 LG전자의 간택을 받았고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MIT와 이제 신체 기능을 이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MIT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장중에 거의 뭐 26%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 추후에도 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내 배송 또 그리고 실외 배송 관련된 규제가 지금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잘 못 나가던 지금 이제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전장 사업이랑 바로 로봇이거든요. 그 로봇에서 LG가 지금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LG와의 어떤 협업, 실제로 LG도 클로이라는 서비스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가 식당이나 이제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람이 안 오고 실질적으로 로봇이 와서 서빙을 돕는 경우가 밑에 자세히 보시면 클로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로이.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이제 클로이 로봇의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실내 배송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의 역할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삼성전자에서 빨리 좀 로봇 좀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LG도 네. 상당히 진심이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로보티즈 어젠 MIT와의 또 어떤 협업 같은 이야기들 나왔었고요.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엔젤 로보틱스도 삼성, LG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G 영민 매니저 가보죠. 네, SPG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공약을 했던 네. 종목이고 어제 장중에 SPG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시세가 조금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기업들도 내년 사업에 대한 그렇죠. 이제 청사진을 좀 만들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내년엔 우리는 이쪽을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딱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이제 지금 네.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기업들,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빼놓지 않고 또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이제 꼽고 있는 게 로봇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언급의 횟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저희 일반에서도. 좀 직관적으로 네, 봤을 네, 때 네.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어제 뭐 오늘 지금 뭐 텍사스에 네. 또 우주선 스타쉽 발사하는데 트럼프 당선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또 동행을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려면 뭘 밀어줄 거냐?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밀어줘야 돼. 왜냐하면 텍사스에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있잖아요. 본사를 이제 텍사스로 지금 옮겨놓은 상태인데 어찌 보면 이제
테슬라도 앞으로 이제 무인 공장을 만들어서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이 산업 현장에 이제 투입이 돼서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 걸 꿈꾸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 팹에다가 사람이 아닌 이제 로봇을 투입을 해서 로봇이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가 이제 씻겨지는 거고, 뭐 파업이라든지 뭐 노동쟁의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다 산업 현장 공장에다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G는 그 과정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용 이제 정밀 감속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요걸 실제로 램보이 로보틱스의 로봇 신제품 휴머노이드 제품에도 탑재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이제 보핏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2년 동안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가장 핵심적인 이제 또 이슈에서 절대 이제 비껴나지 않을 기업이다. 그리고 로봇 기업들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다. 물론 뭐 이번 3분기 때 보니까 조금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이제 실적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은 로봇 기업들 중에 SPG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SPG는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한 25,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계속 좀 유지를 좀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얘기하면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워낙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겠어? 좀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결국 하모닉이 다 가져간다. 그러나 감속기도 분야가 있고 네. 우리도 또 대량 생산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기업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뒤처져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맞습니다. 네. SL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산 이제 감속기들 SPG가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이제 실제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잖아요. 그런 네. 거거든요. 실제로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진척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로봇이 그야말로 미래의 이제 새로운 또 산업 트렌드를 주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급망도 당연히 이제 국산화가 좀 돼야 해야죠.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또 국산화 키워드 안에서도 SPG라든지 뭐 이렌시스, SBB테크 네. 이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잘하는 건 맞지만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 크롱님인데요. 크롱님, 준호님, 영민 매니저님 아침 방송마다 강조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하방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인건비 문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준호 매니저, 이 양팔 로봇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할 것도 같은데 안 해줘가지고 애를 네. 태우고 우리 크롱님도 한번 우회적으로 좀 맞습니다.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언제 나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일단 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과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이제 투입된다는 얘기가 나와줬고, 네. 또 삼성과의 또 꾸준한 협업은 이어갈 것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품에 언제 안기느냐. 그러니까 네. 사실 2029년도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근데 2029년도에 이제 콜옵션 행사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가 된다 한들, 그때쯤이면은 세상에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이미 1인 1가구 1로봇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2029년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도에 대량으로 양산한다고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규제를 철폐해 나가고, 또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어준다고 했을 때는 미국은 이미 1인 1가구 2029년도에는 로봇 하나 정도는 항상 집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2029 너무 늦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전 2029년까지는 간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정말 빠르면 내년, 뭐 늦어도 2026년도 안에는 네.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삼성도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이을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꼽는데, 그렇죠. 로봇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로봇에서 또 가장 이제 넘버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 원래 카이스트 연구진들이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일단 설립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롱님, 예.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2.0의 시대잖아요. 트럼프가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황태자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해왔고? 일론 네. 머스크는 진짜로 다 했잖아요. 네. 본인이 했던 얘기를 다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예고했던 뭐 그 기간을 조금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긴 그렇지만, 합니다만 네. 어쨌든 한다고 하는 거, 지금 화성 지금
스타쉽 발사하는 것도 화성에 사람들 보내겠다는 거. 지금 그 발사체가 프로젝트 돌아왔잖아요. 그 네.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옵티머스. 이게 지금 2만 불에 판매가 돼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 한 뭐 1,400원 대충 하면 2,800만 원이거든요. 2,800만 원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대씩 집에다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1가구 1자동차 하는 것처럼 로봇도 이제 앞으로는 1가구 1로봇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 근데 지금 준호 매니저 얘기하신 것처럼 2029년이면 이미 다 되고 있는데 그때 콜옵션 행사하면 무슨 소용이냐 됩니다. 거죠.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수도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네. 조금 더 그거죠. 공격적인 네. 경영 행보를 좀 보여줄 때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Y, RBY. 네. 로봇 8은 이미 돼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공정에다 두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그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1인 1가구에 이 로봇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댕댕이들의 입지가 네,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겠다. 2029년 때부터 이제 로봇이 또 얼마나 또 네. 이게 맞습니다. 다니겠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네. 뜬금없이 올 초였나요? 반려 로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뭐 상용을 시킬 건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반려동물과 조심스럽죠. 네. 반려 로봇 왜냐하면 반려 로봇은 돌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인간과의 교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사람도 대체하는 마당에 네, 반려동물도 충분히 로봇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로봇이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오히려 그러면 로봇 조금 더 고양이, 좋잖아요. 예. 로봇계. 로봇계 이런 거 네. 나오면 조금 더 또 인간과의 또 교감을 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왠지 왜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안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 과거 경험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이별의 전- 상실을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네.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못 키우고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어떤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본리가 되지 않을까 저 보고 있는데 이거 인기는 본리는 뭐 정말 지속되진 않을 것 같고 예전에 한 다마꼬치 수준의 어떤 이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로봇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네. 퓨런티어하고 아. 현대 오토에버를 함께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아, 자율주행 한 이틀 반 달렸다. 네. 오늘도 자율주행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퓨런티어만 딱 봐도 네. 사실 이제 미국 비트코인과 미국에 상장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모델 부러워할 필요 없다. 사실 테슬라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0월 25일 날 소개해드리고 지금 99.7% 지금 100%에 육박해 있는 상태인데 일단 퓨런티어가 국내 상장돼 있는 자율주행 기업 중에서 가장 테슬라 향에 가까운 기업이고요. 어제 근데 24% 가까이 지금 시세가 분출되다가 윗꼬리가 달았던 이유가 원래는 이제 머스크의 측근이 이제 뭐 교통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 폭스 진행자인 맞아요. 폭스 TV 진행자인 션 더피가 네. 지명이 되면서 약간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차익 매물과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션 더피가 됐던 션 더피의 아버지가 됐던 결국 지금 교통부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가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완전 자율주행이 최우선 과제인데 결국 저는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정부 효율화 지금 그 수장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고 이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 선도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만약에 24% 아니면 30%까지 급등이 나와줘서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면은 오히려 신고가 랠리에 이제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어저께 충분한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전 그 조정이 매수의 기회고 전혀 달라진 건 없다. 큰 방향은 계속 가고 있고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그 후보자들이 다 트럼프의 어떤 말에 거스르지 않는 어떤 인물들로만 지정됐었고 그 안에서 한 명이 지목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뭐 늦어도 내년 후년에는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 또 자율주행 시장 대중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논의 얘기이긴 한데 트럼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 있죠. 네. 거기 수장에 이제 구디 기엔을 또 선임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은 또 암호화폐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진심이에요. 해놓으니까 실제로 진짜 선거운동할 때 했던 얘기들을 각 부처의 인사들 지명하는 거에서 지금 다 투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상원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상원 동의 절차에서 조금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주가가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런 식의 이제 추진력
그거 하나는 이제 또 모든 분들이 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인선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한테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인이 잘 되는 거, 뭐 코인 투자분들은 좋겠지만은 국장을 하는 이제 이런 많은 관련 그렇죠. 종사자들은 좀 괴롭습니다. 네. 워낙 많은 돈들이 코인으로 또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자, 영민 매니저, 네. 루닛을 볼게요. 어제는 이제 뷰노가 그 FDA에서 네. 엑스레이죠. 네. 네. 그걸 AI로 검색한다는 거를 떡하니 받아가지고 또 뷰노였는데 그 전에 루닛이었고 네. 루닛 뷰노, 뷰노 루닛 이렇다면 이게 뭐 판타지는 아니라 이거 완전 실체가 있는 그렇죠. 거가 돼버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루닛이 완전히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네. 어제는 뭐 뷰노뿐만 아니라 JLK, 딥노이드도 장중에 막 20% 네.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이게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다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네. 좀 됐거든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실적이에요. 근데 실적 시즌이 이제 다 끝났고 어차피 우리가 항상 4분기 실적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 시기쯤 되면 이제 2025년 실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또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제 핵심 수혜,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또 미국 FDA 이제 승인 건수를 계속 좀 늘릴 수밖에 맞아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루닛을 중심으로 많은 의료 AI 기업들이 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루닛도 불과 3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게 빠져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이 움직일 거라고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차트를 딱 돌려놓는데 딱 3일 걸렸어요. 하루, 이틀, 3일 움직여버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추세가 좀 전환이 좀 되고 있는 50% 가 상황이거든요. 올랐네요. 네. 저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60% 말씀드린 가격 대비 지금 60% 이상 수익이 좀 났는데 이게 딱 지금 일주일 걸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지금 60% 정도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과 의료 AI 그리고 AI 서비스 이쪽 부문이 1년 내내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국내 증시가 추세적인 또 안정세를 찾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저점 매수에 좀 나서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루닛은 뭐 목표가 조금 수정해드리면 한 7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조금 올려가지고 추가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즘에 오늘 간밤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비서, AI 에이전트에 뛰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솔루션으로 방향들이 약간 그렇죠. 전환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물론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솔루션이면은 방금 우리 영민 매니저의 루닛 같이 의료에다가 네. 솔루션 더하는 것들, 아예 AI 비서 나오는 것들, 로봇의 AI, 로봇계 이런 쪽까지 좀 약간 튼다 AI가 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런 와중에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네, 저도 오늘 로봇을 가져왔는데 네.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붙이기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젠 RNM이라는 기업을 어제 좀 소개를 맞아요. 해드렸고 액추에이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한 2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젠 RNM의 후속주 한 종목을 바로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오늘 들고 와봤고요. 예. 이 기업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 제품이 두 가지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로봇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크롬스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또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많은 기업들이 뭐 물류라든지 또 보안 또 그리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해서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로봇 기업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클로봇도 가치가 좀 증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클로봇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반려 로봇이 아니라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호 로봇계? 예, 로봇계입니다. 그래서 로봇계. 경호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가 어디냐면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지금 당선인의 어떤 이제 저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로고 주택을 주변을 좀 순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이제 저 로봇이 스팟이고요. 또 보슨 다이맥스의 스팟인데 사실 저 개가 비밀 경호국의 요원입니다. 그래서 전 현직 대통령들을 경호하기도 하고 고위급 인사들을 경호하는 어떤 순찰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도 경호를 맡으면 앞으로 뭐 저 스팟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글로벌 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또 대통령들의 그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저 스팟이라는 그 개의 공식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팟을 이제 활용해서 일단 인천국제공항 사적 보행 로봇 구매 설치 사업에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이제 클로봇이다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맥스와 끈끈한 협업을 체결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저 로봇의 어떤 수주 물량도 앞으로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클로봇 자체가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 좋다라고 좀 봐요. 사실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공모 희망 범위가 9,400원에서 1,900원이었는데 그것도 훨씬 더 상이한 13,000원으로 공모가인데요.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8,400원대다 보니까 공모가 대비 거의 40% 이상 급락이 나와준 상태라서 맞아요.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933대 1이었고 일반 투자자 대비해서 일반 청약이 1,037대 1 그리고 단일 종목 기업 공개 중에서 최다인 2,414개 기관이 참여했을 만큼 굉장히 이제 IPO 당시에 관심을 크게 뜨거웠는데 막상 이제 상장했던 시기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지금 뭐 10월 달에 또 그리고 10월 뭐 최근에 24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지금 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딱 시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만약에 지금 시기에 딱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이후에 만약에 상장됐다고 했을 때는 오늘이었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네, 굉장히 높아진 네. 시점에서 큰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약 증거금만 거의 5조 500억 정도가 몰린 상태다 보니까 큰 관심 대비해서 시장 여파로 많이 빠졌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40% 가깝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지나친 하락에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적으로 지금 이제 130개, 글로벌 이제 13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도 지금 로봇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로도 지금 이제 네이버라든지 티라 유텍 같은 기업들과도 지금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만큼은 또 확실한 기업이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매력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로봇 상장된 날이 10월 24일이었었고 28일, 예. 28일이었고 네. 이제 준호 매니저 이야기한 대로 그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상장하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뭐 따따블 이런 거 없이 쭉 주가가 흘러내려서 오히려 이게 맞습니다. 주가의 매력도는 또 있다. 네. 범용 솔루션입니다. 로봇도 솔루션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 클로봇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로봇 쪽인데요. 네. 네. 영민 매니저 클로봇까지 나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로봇도 이제 이쪽이 뜨기 시작하면 완성 로봇을 만드는 기업, 뭐 휴머노이드 만드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품 공급하는 기업, 또 유통 담당하는 반도기, 기업, 그리고 로봇이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거랑 또 결합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분위기를 띄우면은 시장에 아주 강한 이제 테마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연말에 이제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올해 저희가 로봇 굉장히 많이 다뤄드리긴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연말에는 다시 한번 이제 로봇 기업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붙이는 종목으로는 저는 오늘 유진 로봇을 또 한번 네. 말씀드려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로봇 종목 중에 하나예요. 유진 로봇은 이제 로봇 청소기 사업 완전히 이제 작년에 철수를 하고 네. AMR이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 분야의 독일의 밀레사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로봇이 또 외형 자체가 이제 커지려고 하면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붙이기 종목으로는 유진 로봇을 또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클로봇 이야기를 네. 할 때 가격 전략을 맞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8,43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고 공모가가 이제 13,000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훨씬 저렴한 1,500원까지는 10,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10,000원 돌파하면 1,500원은 또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7,710
7,17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내일의 일발은 우리 두 전문가의 또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네. 그 세부 내용들도 바로 시간 내에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그 이후로 자, 우리가 또 하이닉스, 하미반도체, 뭐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까지도 함께 저희 여러분께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의 일발뿐만 아니라 내일의 일발장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